오늘은 이제 4학년 1학기 이참수 예제풀이만 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65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참수가 있는데 이거의 개형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 개형을 찾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이거가 일반형이잖아, 그지?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일반형에서 먼저 파악을 할 때, 개형 파악을 할 때 일반형에서 내가 캐치할 거는 y 절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y 절편은 그러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0,1을 체크해 놓고 그다음 뭐 최고차항 개수도 뭐 생각해 놔도 돼. 그러니까 a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그림까지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으로 그리자는 거야. 표준형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이고, 얘를 좀 이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요거 계산해주면 1 더하기 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문제를 완성시켜 봅시다. 자, 그럼 여기 x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2라는 거 잡았고요. 나 y절편 1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겠네요 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개형을 찾으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그 개형이 정확하게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67번 해볼 건데요. 67번 문제는 이참수가 이렇게 있고 x축과의 교점이 a와 b래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x축과의 교점을 이제 우리가 이참수로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뭐 예를 들어 a, 여기를 예를 들어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x축의 특징이 뭐였는가라고 하면 y의 값이 0이었죠, 그죠? 자, 그럼 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y의 값이 0인 x의 값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해. 그럼 2와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 a를 제가 그냥 마이너스 5,0으로 잡고 b를 마이너스 2,0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건 길이는 아직은 큰 거에서 뭐 작은 것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뭐 반대로 하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도 있지만 쉽게 구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분 AB의 답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돼. 그래서 답은 3이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69번인데 69번을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될 거, 이참수에서 4분면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일단 A의 부호를 모양으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아.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1, 2, 4분면을 100% 지나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100% 3, 4분면을 지나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할 문제를 봤을 때 A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게 3, 4분면은 무조건 지난다라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선지에서 보시면 1번은 1, 2, 4분면, 2번은 1, 4, 4분면, 3번은 2, 3, 4분면, 4번은 2, 4, 4분면, 5번은 3, 4분면 이렇게 안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얘네가 어차피 지나기 때문에 선지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소거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는 정석으로도 풀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차근차근히 풀어보면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자. 그랬을 때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모양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얘를
좀 꼼꼼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 2 필요하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보내주시고, 보낼 때 개수 조심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판단했고, 그 다음 세 번째 y절편을 보면 돼요. 자, y절편은 문제에서 바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얻은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모양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1, 2, 4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문제의 답이 1번이다. 다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최대한 걸러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적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70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이참수가 모든 4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최고차항계수 양수고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k-4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얘는 y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k-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림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꼭지점 좌표 y좌표가 이거고, 그 다음 y절편은 그냥 k야. 어찌됐든 y절편이 지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y절편이 문제에서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난 마이너스 1가 대략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모든 4분면을 지나죠. 근데 제가 다르게 얘를 살짝만 y절편을 만나는 점을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안 만나요. 자, 근데 여기가 이게 y절편이 되니까 문제에서 결정하는 게 되게 크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y절편이 k잖아요. 그럼 k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음수여야 모든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이참수가 3,-7을 지날 때 꼭지점 좌표를 구하래요. 일단 대입.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k-1이니까 마이너스 7은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3k-1이에요. 그럼 이 친구 계산해서 일단 넘기면 이렇게 돼서 k의 값이 4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꼭지점 좌표 구할 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냥 추계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추계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내가 얘를 대입해서 문제에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4분의 4, 그러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y의 좌표는 1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추계방정식을 이용한 다음 꼭지점 좌표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추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74번인데 이 문제는 되게 클래식하지만 처음 볼 때는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이 넓이 문제를 구할 때 이차함수에서 도형도 같이 평행이동한다 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잡았을 때 이게 1번 그래프고요. 이게 2번 그래프예요. 그럼 내가 1번 그래프에 대해서 꼭지점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1번의 꼭지점 좌표는 1,6이라는 거고 여기에 꼭지점 좌표는 4,6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넓이를 우린 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판단했을 때 여기도 축이고 여기도 마침 축에서 딱 걸쳐 있죠. 그러면 이 도형, 이렇게 지금 표시한 도형도 같이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색깔로 표시한 부분에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얘를 여기로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옮겨주면 이건 일부 덧칠을 할게요. 이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류의 넓이는 보통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뭐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의 길이는 3이고 그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6이니까 그럼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 건 3 곱하기 6 해서 18이 이제 답이 된다. 그러니까 요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무조건 도형도 같이 내가 이동을 시켜도 되는구나 라고 하시고 그냥 사각형이나 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